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UTV 전기풀쓰기입니다. 회로이론 스피드 특강 9번째 장 비정연파교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빈출개념 1번 비정연파, 외형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정연파다라고 하는 거 배웠습니다. 정연파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인파다라고 했어요. 이 정연파 뜻이 뭐냐면 발을 정자에 현은 활시위 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파형이 뭐가 되는 겁니까? 사인파면서 정연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자가 활시비라고 했죠. 그래서 활시를 당긴 것과 같은 아주 바른 파형을 우리가 정연파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이쁜 파형을 정연파라고 해요. 그럼 비정연파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비자가 아닐 비자죠. 그러니까 정연파가 아닌 파형. 즉 정연파가 이쁜 파형이니까 이쁘지 않은 뭔가 왜곡이 되고 일그러진 파형이 비정연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정연파를 우리가 외형파다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형태가 왜곡된 파형을 외형파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찌그러진 파형을 우리가 외형파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비정연파다, 외형파다라고 하면은 정연파가 아닌, 이쁜 정연파가 아닌 뭔가 일그러지고 부서지고 뭔가 이쁘지 않은 그러한 파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비정연파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일단 요 그림 봅니다. 요 그림은요, 사인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식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사인의 오메가 t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요, 우리가 이제 기본파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메가 t 앞에 개수가 뭐죠? 1이죠. 만약에 오메가 t 앞에 개수가 1이다. 그러면은 기본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3고조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고조파는 뭐냐면은 3이 의미하는 게 주파수가 3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본파 주파수의 3배인 것이 바로 3고조파가 되는 것이죠. 그 주파수가 3배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t라고 하는 같은 주기 동안 기본파는 한 번 진동했죠. 3고조파는 주파수가 3배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진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고조파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파가 한 번 진동할 때 5고조파는 5번 진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고조파를요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사인에 오메가 t 앞에 뭐가 붙는다? 3고조파니까 3이 붙는다라는 거죠. 이게 당연한 소리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오메가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됩니까? 2파이 f가 되는 것인데 2파이는 뭐죠? 상수가 되는 거예요. 상수고 그럼 f 앞에 뭐가 붙은 거다? 3이 붙은 거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몇 배가 된 거다? 3배가 된 거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인 2오메가-t는 뭐가 돼요? 2고조파. 사인 4오메가-t는 4고조파. 사인 5오메가-t는 5고조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인의 개수가 1이다. 사인 오메가-t다.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기본파다. 이 정도 개념만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 기본파와 3고조파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쁜 정연파를 사용을 하다가 이 3고조파가 유입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검은색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정연파가 되는 것이고 파란색이 뭐가 되는 거예요? 3고조파가 되는 겁니다. 두 개를 합성하게 되면은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파란색, 검정색이 더해져서 이러한 증가하는 파형.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검정색과 파란색이 이제 빼져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얘네들을 합성하게 되면 이러한 빨간색 파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보더라도 뭔가 일그러지고 이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파형을 우리가 비정연파, 외형파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는 사인파, 정연파 이런 이쁜 파형들만 다뤘는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찌그러진 비정연파, 외형파를 다뤄보겠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표현을 할 건데 자, 표현식 보시면 이제 상당히 미쳐버립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퓨리의 급수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니 강사님 바로 미쳐버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세요. 이 퓨리의 급수 몰라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저거 한번 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저 강사가 뭐 잘난 척 한다 이러한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퓨리의 급수가 뭐냐면은 어떤 파형이 주기성만 갖는다면은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사님 너무 어려워요. 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요. 지금 이런 외형파 보시면은 t라고 하는 주기를 가져요. 그럼 이러한 주기성을 가진 파형은 무조건 사인과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 나타내는 방법을 풀이의 급수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풀이의 급수 잊어먹어도 돼요. 잊어먹어도 되는데 이 비정음파를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요거는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사인과 코사인을요 좀 일반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코사인을 일반화를 시키면은 우리가 n차 고조파다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코사인에 n차니까 n 오메가 t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n에다가 1 넣으면은 기본파가 되는 것이고 2 넣으면은 2고조파, 3 넣으면 3고조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냥 일반화 시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고 코사인 앞에 있는 개수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뭐 a의 n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인도 일반화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사인 같은 경우도 n고조파라고 했을 때 사인의 n 오메가 t가 되는 것이고 얘도 개수를 얘는 b로 잡아볼게요. bn이다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뭘 할 거냐면은 여기서 퓨리의 급수라고 되어 있죠. 이 급수의 의미가 뭐냐면은 n을 0부터 무한대까지 넣어서 그냥 싸그리 다 더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사인부터 갈게요. 자, 코사인 n에 0을 넣어요. 0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a0에 코사인 n의 제로니까 코사인 제로가 되죠. 코사인 제로는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남는 건 뭐가 됩니까? a0죠. 그래서 이게 a0가 되는 거예요. 그럼 n에 1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a1에 코사인 오메가 t죠. a1에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것이고 2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a2에 코사인 2 오메가 t가 되겠죠. 3을 넣으면 a3에 코사인 3 오메가 t 블라블라블라 해서 n까지 넣은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는 이제 무한대까지 넣는 겁니다. 근데 그냥 n까지 넣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은 사인을 볼게요. 그럼 사인은요 0을 넣어요. 그럼 b0에 사인 제로가 되는 거죠. 사인 제로는 뭐예요? 0이에요. 그래서 그냥 0. 사실은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0이 있죠. 0 더하기. 그 다음 1을 넣어요. 1 넣으면 b1에 사인 오메가 t. 1을 넣어요. b2에 사인 2 오메가 t. 쭉 이렇게 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n까지 이렇게 이제 더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무한대까지 더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복잡한 외형파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식을요 우리가 두 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a0다라고 되어 있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직류분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면 a0는요 그냥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그냥 이거예요. a0. 그러니까 a0는 뭐 예를 들어서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정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직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a0를 뭐라고 한다? a0를 직류분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오메가 t 앞에 1 있는 친구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파 친구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로 해석했다? 기본파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오메가 t 앞에 2, 3, 4 블라블라 있으니까 전부 다 고조파 친구들이죠. 2고조파, 3고조파, 뭐 n고조파.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을 뭐로 하겠다? 고조파로 해석을 하겠다. 그래서 이 외형파 같은 경우는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밑에도 직류분, 코사인항, 사인항.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한 겁니까? a0는 뭐예요? 직류분이 되는 것이고 a0는 직류분이 되는 것이고 여기 코사인 친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인 친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사인 친구들은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을 정현항이다 라고 되어 있고 코사인은요 사인과 반대죠. 여현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여자가 남을 여자예요. 그래서 활시위현 남을 여거든요. 그래서 이 정현파에서 남은 부분이다. 그러니까 반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형도 보면은 반대 파형이에요. 사인은 정현파, 코사인은 여현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와 같이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은 A0에다가 여기 A1부터 AN 사실은 무한대까지 더한다라고 했죠.
얘네들을 요 부분을 이제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얘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요 부분이 얘가 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이 기호는 시그마다라는 기호인데 그냥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쭉쭉쭉쭉 무한대까지 넣어가지고 다 더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그냥 요 의미를 간략하게 우리가 이렇게 적으면 너무 길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됩니까? 이 친구는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n의 1부터 무한대까지 bn sin n 오메가 t. 그래서 n이 1일 때부터 쭉 넣은 거죠. 무한대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요 ft라고 하는 식과 요 식은 어떻다?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요 식에서 a0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직류분이 되는 것이고, 자, 이 친구가 코사인항 여영항이 되는 것이고,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것이다? 사인항 정현항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왜 두 개로 사용을 하냐면은 용도가 달라요. 우리가 1번식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로 해석을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이 외형파를 계산할 때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하고, 만약 직류분 코사인항 사인항으로 표현을 했다, 요거는 그래프가 어떤 형태가 뭔지 해석을 할 때, 그래프 자체를 해석을 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요, 빈출 개념 2번 파형의 대칭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형파가 주어졌을 때 이 외형파의 어떤 대칭성을 보겠다. 즉 어떤 그래프가 주어지면은요,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파트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형파를 표현하는 방식 1번과 2번 중에서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2번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직류분 코사인 사인항으로 표현을 하겠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은 자,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 파형의 대칭성 개념을 좀 잡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형파, 비정형파는 직류분 더하기 코사인항 더하기 사인항,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류분부터 한번 볼게요. 직류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이제 일정한 파형을 뭐라고 합니까? 직류분이다 라고 합니다. 얘네의 특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얘 특징은 이걸 딱 옮기면 좀 될까요? 무슨 축 대칭이냐면은 얘를 x축, 여기를 y라고 할게요. y축 대칭이죠. y축을 기준으로 여기에 대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y축 대칭이다. 자, 그리고 y축 대칭을 다른 말로 우 함수다. 이 우자가요, 짝수를 뜻해요. 짝수.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시간 때 뭐 x의 제곱, x의 4승, 자, 이러한 짝수로 돼 있는 애들은요, 전부 다 y축 대칭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애들을 이제 우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y축 대칭과 우함수를 같은 말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 y축과 뭐라고요? 우함수는 같은 말이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와우, 정말 놀라워요. 와우, 정말 놀라워요. 와우, 정말 놀라워요.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그냥 외우세요. y축 대칭은 뭐다? 우함수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직류분은 딱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y축 대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코사인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코사인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조금 더 연장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 만약에 처음 보신다 하시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사인과 위상차가 90도 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때 90도 더하라고 했죠. 그 이유가 이제 사인과 코사인이 위상차가 90도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사인 파형이 여기 있죠. 원래 사인 파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록색이 이제 빨간색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초록색과 빨간색에 지금 보면은 요 90도만큼의 위상차가 생겼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어찌됐건 지금 이 코사인항을 보시게 되면은 얘는 무슨 축 대칭입니까? y축 대칭이죠.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지 않습니까? y축을 기준으로 지금 데칼코만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y축 대칭이고 무슨 함수? 우함수가 되는 것이다. 직류분이랑 똑같네요. 자, 그 다음은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사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얘를 좀 연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y축 대칭이 아니에요. 맞죠? 얘는 뭐냐면은 원점 대칭,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이라고 하고 기함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기자가요, 우는 뭐였어요? 짝수였죠. 기는 당연히
홀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시간 때 뭐 x의 1승, 뭐 x의 3승, x의 5승 이런 홀수자 친구들은 전부 다 이제 원점 대칭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기함수다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원점 대칭과 기함수는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거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되냐면은, 자, 여러분들 혹시 드래곤볼 좋아하시나요? 자, 드래곤볼 손오공의 필살기가 뭡니까? 원기옥이에요. 원기옥. 자, 원기옥 기억을 해주시면서 원기옥을 쏘니까 와우 멋있다. 원기옥을 쓰니까 와우 멋있다. 와우 죄송하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여러분들 꼭 숙지하시고 바로 빈출 개념 2번 가볼게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정연 대칭입니다. 여기서 정연이라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정연파, 사인파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파, 정연파를 정연 대칭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인파는 무슨 대칭이었습니까? 원점 대칭이었고요. 기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원기옥 꼭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연 대칭을요 수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복잡해 보이는데 별거 아니에요. 잠깐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정연대칭의 그래프다. 그러니까 사인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를 조금 더 연장을 해볼게요. 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인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t라는 값을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그냥 ft다라고 잡은 거예요. 그럼 ft라고 하는 함수에 t를 넣게 되면은 요때 나오는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ft에다가 t 대신에 t를 넣은 거죠. 그래서 ft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ft는요. 요 파란색 길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t랑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t를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t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당당당당 해서 땅땅땅땅 하면은 요 값은 ft에다가 마이너스 t를 넣었으니까 f의 마이너스 t다.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얘를 길이로 나타내면은 요 길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파란색과 초록색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같죠? 원점 대칭이니까 이 원점에 대해 대칭이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호는 어떻습니까? 반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죠. ft의 값과 f의 마이너스 t의 값은 일단 크기는 같은데 부호는 마이너스다. 반대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한다? 아, 정연대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연대칭을 퓨리의 급수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퓨리의 급수로 나타냈다라는 거는 직유분, 코사인, 사인 이렇게 나타냈다라는 것인데 이 정연대칭은 기본적으로 원점 대칭입니다. 그럼 Y축 대칭 친구들은 전부 다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직유분이라든가 코사인이라든가 이러한 애들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돼요. 정연대칭은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인 사인 항만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현 대칭입니다. 여현이기 때문에 여현파 코사인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파 여현파를 여현 대칭이라고 한다. 코사인파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Y축 대칭이고 우함수다.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죠? 이야, 이거 정말 놀랐지 않습니까? 와우! 뭐라고요? 와우! 죄송합니다. 자, 여현대칭 뭐라고요? 와우! 기억하시면서 자, 수식 볼게요. 수식은 다음과 같아요. 자, 이것도 앞에랑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여현파, 코사인파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렇게 좀 연장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t를 대입을 해볼게요. 자, t를 대입을 합니다. 그럼 당당당당당당당당당 해서 자, 요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ft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ft 대신에 t를 넣은 거니까.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t를 넣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t를 넣게 되면은 당당당당당당 해서 자, 요 값 동일한 값이 나오죠. 이 값을 우리가 f의 마이너스 t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길이가 어떻습니까? 요 길이가 같죠? 부호도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어떻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Y축, 요게 Y축이 되는 거죠.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요게 성립이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여현대칭의 풀이의 급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현대칭은 y축 대칭 우함수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인 친구들은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원점 대칭은 뭐밖에 없습니까? 사인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풀이의 급수에서 사인은 사라진다. 근데 우리가 직류분, 여현항 이러한 애들은 뭐였습니까? y축 대칭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현 대칭에서는 직류분과 코사인항만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은 반파 대칭입니다. 이 반파 대칭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파형의 반주기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에 그림을 봅니다. 얘가 바로 이제 반파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가 보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주기 t가 되는 거예요. 즉, 자, 이러한 파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파 대칭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가 보시면은 2분의 t가 되는 거예요. 반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반주기가 되었을 때 파형의 반주기가 대칭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자, 이 친구를요, 반주기 옮겨 봅니다. 그럼 얘를 반주기 옮기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되었을 때, 얘를 그냥 반주기만큼 옮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자, 이 친구가 x축, 여기 x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x축이라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x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이 된다. 그래서 반주기를 옮겼을 때, 즉 2분의 t만큼 얘를 옮겼을 때 얘랑 어떻습니까? 본래 함수와 만약에 x축 대칭이다 라고 한다면은 얘를 뭐라고 한다? 반파 대칭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치면은 ft와 ft 플러스 2분의 t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저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수식으로 딱 볼게요. 우리가 ft와 t 플러스 2분의 t는 뭡니까? 지금 2분의 t만큼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자, 움직였을 때 마이너스 한 것과 같다라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 파형을 2분의 t 반주기만큼 옮겼어요. 그러면 얘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f의 t 플러스 2분의 t가 되는 거예요. 밑에 검은색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니까 ft가 되는 거죠. 그럼 두 개가 x축 대칭이라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다. 그래서 두 개가 같게 되려면 하나를 마이너스를 해주고 같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러한 식이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러한 반파 대칭의 퓨리의 급수 전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직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사인과 코사인은요 반파 대칭인데 직류분은 반파 대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직류분 같은 경우는요 이게 뭐 주기도 없기도 하죠. 주기도 없고 여기서 우리가 뭐 반파를 간다 하더라도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류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파 대칭이 아니고 우리가 코사인과 사인은 어떻습니까? 반주기 가면 무조건 대칭이 돼요. 그래서 코사인 같은 경우도 여기가 주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반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친구를 반주기만큼 옮기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파란색과 초록색이 어떻습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것이고 사인항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주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반주기가 되는 것인데 자, 이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반주기만큼 옮기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당연히 초록색과 빨간색 x축 대칭이다. 자, 사인과 코사인은 반파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파 대칭에서 퓨리의 급수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존재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단 사인과 코사인은 존재를 하는데 기본파와 홀수차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파 같은 경우는 오메가 t의 개수가 1이었죠. 상고초파는 3, 오고초파는 5. 이렇게 홀수 성분들만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보면 이 3고조파 이러한 친구들은요 반파 대칭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게 주기 t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2분의 t는 뭐가 됩니까? 딱 반. 여기가 2분의 t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파형을 반주기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초록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잘 보시면은 x축에 대하여 어떻다? 대칭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고조파 한번 볼게요. 이고조파는 뭐가 됩니까? 짝수차는 반파 대칭이 안 돼요. 왜냐면 보세요. 한 번 진동할 때 이고조파는 두 번 진동하죠. 이렇게 진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가 이제 2분의 t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반죽에 옮기면은 그냥 겹쳐지잖아요. 겹쳐지니까 x축 대칭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만 살아남아요. 홀수만 반파 대칭이니까 짝수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반파 대칭은 사인과 코사인 존재하고 홀수만 살아남는다라는 거. 수식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몰라도 되고 그런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이거를 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요, 빈줄기는 3번 비정연파의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파트예요. 그래서 계산 파트에서는 어떻게 해석한다? 직류분 플러스 기본파 플러스 고조파.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직류분 플러스 기본파 플러스 고조파로 비정연파를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이 계산을 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되는 것이 이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를요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만 가지고 가시면은 비정연파 계산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비정연파의 크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기를 구하라. 그럼 전부 다 시로값을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각 고조파 시로값 제곱의 합의 제곱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바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VT는 3 플러스 5 루트 2 사인 오메가 t, 10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3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직류분이 되는 것이고 사인 오메가 t의 b 개수가 1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기본파가 되는 거예요. 기본파. 그리고 사인 3 오메가 t 3고조파죠. 이 성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고조파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이러한 외형파가 되는 거예요. 비정연파의 크기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산할 때는 따로따로 계산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 일단 따로따로 크기를 구해볼게요. 일단 직류분 같은 경우 시로값이 어떻게 됩니까? 직류분은요 최대값이나 평균값이나 시로값이나 다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류분의 크기는 그냥 3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기본파의 시로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사인 앞에 있는 개수 5 루트 2가 무조건 최대값이 되는 것이고 시로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라고 했죠. 그럼 5 루트 2 그냥 써버리면은 바로 그냥 여러분들 다음 회차 가시는 거예요. 강산이 너무 잔인해요. 자, 잔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루트 2로 나눈 값이 시로값이 되는 거니까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사인 3오메가 t 앞에 있는 10 루트 2가 최대값이 되는 것인데 역시 시로값 루트 2로 반드시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은 1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의 시로값들을 구했습니다. 얘네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벡터의 합처럼 제곱, 제곱,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의 형태로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3 플러스 4j의 크기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해주셔가지고 답이 25 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 비정연파의 전력값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전력이다라고 하면은 피상전력, 유효전력, 물론 무효전력도 있는데 무효전력은 거의 안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 역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역률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었죠. 요 직각삼각형 기억나시죠? 역률은 코사인 세타니까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 된다. 여러분들이 피상전력 구하고 유효전력 구하면 당연히 역률도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피상전력은 어떻게 구하냐? 전전압의 시로값 결론적으로 그냥 전압이 되는 것이고 전전류의 시로값 결론은 전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를 곱한 게 피상전력이 되는 것이고 자 유효전력, 평균전력, 소비전력이라고 불리는 얘 같은 경우는요 주파수가 같은 전압 전류끼리 시로값의 곱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그냥 바로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전압의 파형이 나와 있고 전류의 파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같은 경우는 직류분은 없고 기본파와 3고조파가 섞여 있는
외형파, 비정형파가 되는 것이고 전류 같은 경우도 지금 오메가-T니까 기본파와 3오메가-T, 3고조파가 섞여 있는 비정형파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 전력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P는 VI 코사인 세타로 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되는 것은 제가 여기다가도 적어놨지만 주파수가 같은 전압과 전류끼리 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 나누어서 계산하라고 했죠. 그래서 계산을 할 때 기본파는 기본파끼리, 3고조파는 3고조파끼리, 직류분이 주어져 있다면 직류분은 직류분끼리 곱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류분은 직류분끼리, 기본파는 기본파끼리, 3고조파는 3고조파끼리, 5고조파가 나올 수도 있겠죠. 5고조파는 5고조파끼리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단 여기 보시면은요 기본파 있고요. 그리고 3고조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비 전력을 구하려고 하면은 전압 전류를 곱한 다음에 역류를 내줘야 되니까 얘네들을 곱해야 돼요. 그럼 곱할 때 기본파는 기본파끼리, 3고조파는 3고조파끼리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파부터 구해볼게요. 기본파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력. 그럼 빨간색끼리만 여러분들이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럼 VI가 되는데 자 소비 전력은 무조건 뭐가 됩니까? 이 VI 값도 전부 다 실효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크기가 100이니까 실효값은 루트 2분의 10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루트 2분의 100. 전압이 되는 것이고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20이죠. 그럼 20을 뭐로 나눕니까? 루트 2로 나눠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세타의 의미는 뭡니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된다. 그럼 잘 보시면 오메가-T 뒤에 아무것도 없고 오메가-T 마이너스 30도니까 위상차는 30이다. 이래버리면은 또 다음의 차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위상차를 구할 때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라. 그 사인으로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IT가 전부 다 이제 코사인으로 나와 있으니 사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IT 같은 경우는요. 자, 20에 자, 우리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려면은 플러스 90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플러스 90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6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인으로 바뀌면서 오메가 t에 60이 된다. 플러스 6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뒤에 것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10 코사인인데 여기에다가 90을 더하면은 사인으로 바뀌죠. 그래서 10 사인에 3 오메가 t 여기 90도 했으니까 플러스 60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IT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곱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위상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둘 다 이제 사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위상차가 뭐가 됩니까? 60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60-0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도 상관없다. 그래서 세타 대신에 뭘 넣습니까? 60을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1을 구했고요. 자, 그 다음은 P2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3죠, P3. 3고조파의 전력이니까. 그럼 P3는 어떻게 구합니까? 똑같이 구하면 되죠. 얘의 실효값 어떻게 됩니까? 5 나누기 루트 2에다가 곱하기. 얘의 실효값은 어떻게 됩니까? 10 나누기 루트 2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코사인에 뭐를 해주면 됩니까? 위상차. 지금 보면은, 자, 60도, 여기도 60도죠. 두 개 사인으로 맞춘 다음에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0도가 되는 거 맞아요? 코사인 0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P1과 P3를 어떻게 해라? 더한 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P1은 500W, P3는 250W가 되어서 두 개를 더한 값이 어떻게 된다? 750W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2번 볼게요. 피상전력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피상전력은요, 더 쉽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피상전력은 V와 I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V의 크기, I의 크기 구해가지고 곱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V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라고 했습니까? 얘네들의 실효값을 한 다음에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럼 100의 실효값은 루트 2의 100. 그리고 얘의 실효값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루트 2의 50인데 얘네들을 제곱 더하기 루트 하게 되면은 요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V가 되는 거죠. 얘 곱하기 I 구하면 되죠. I 똑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을 루트 2 실효값으로 해줘야 돼요. 그럼 얘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이 친구 10 나누기 루트 2의 제곱이죠. 그리고 루트 해주면은 얘가 이제 전압이 되는 거죠.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250이 된다. 그럼 마지막 역률은 어떻게 되면 됩니까? 1250분의 750을 해주시면은 0.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빈출 개념 4번 비정연파의 외형률입니다. 그래서 외형률은 여러분들이 공식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계산식에서는 비정연파를 어떻게 해석한다라고 했습니까? 직류분과 그리고 기본파 그리고 고조파,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외형률을 만드는 거는 뭐가 되냐면은 기본파와 고조파가 됩니다. 왜냐면은 직류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일정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외형률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외형률 공식은 기본파와 고조파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얼마나 왜곡이 발생을 했냐는 기본파 분의 전 고조파의 시력값이다. 즉 기본파분의 고조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 외고기 해서 외국에서 들어온 고기다. 외국에서 들어온 고기다 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식을 물어볼 수도 있고 계산을 하라 라고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은요, 기본파의 40%인 3고조파, 기본파 20%인 5고조파를 포함하는 전압파의 외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파를 뭐로 잡겠다? 100%로 잡겠다. 쉽게 말하면 100으로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3고조파가 얼마라는 겁니까? 4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5고조파는 얼마입니까? 20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형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외고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은 기본파는 얼마입니까? 100이 들어가는 것이고 고조파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고조파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벡터적인 합부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라 40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한 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기에 넣어주시면 5 루트 5가 나오는데, 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은 루트 5분의 1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 그냥 루트 곱해주시면은 뭐가 됩니까? 루트 5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빈출기는 5번 비정연파의 직렬 임피던스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바로 기출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은요, 4옴과 3옴 직렬회로에 이는 100루트의 블라블라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전압이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사인 오메가 t, 사인 3 오메가 t, 기본파와 3고조파가 섞여 있는 외형파, 비정연파가 전압으로 가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옴과 3옴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전압이 뭐가 되는 겁니까? 비정연파일 때 소비 전력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항상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기본파에 의한 소비 전력과 3고조파에 의한 소비 전력이 있죠. 그래서 각각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더해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기본파에 의한 소비 전력을 P1이다 라고 할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기본파에 의한 전류가 있겠죠. I1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I1 제곱에다가 R, 저항에서 발생하는 거죠. 이 저항, 4옴이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강사님, 소비 전력 구할 때 유효 전력이니까 R분의 V제곱 또는 VI 코사인 세타로 구하면 안 되나요? 하신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R과 L이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직렬 연결될 때는 I제곱 R 공식을 쓰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R분의 V제곱을 쓰면은 요 식을 쓰잖아요. 그럼 요 전압에다가 뭘 넣어야 됩니까?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하기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VI 코사인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결국 얘랑 똑같아져요. I제곱 R.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직렬 연결이면 I제곱 R로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3고조파에 의한 전류도 있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고조파에 의한 전류 I3의 제곱의 R이다. 두 개를 더해서 어떻게 한다? 두 개를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I1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V1 나누기 Z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니까 전부 다 1번을 붙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압 중에서 기본파 전압, 임피던스 중에서 기본파 임피던스 제곱에 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V1은 뭐가 됩니까? 전압 중에서
기본파에 대한 전압의 실효값이죠. 100 루트 1을 뭐로 나눠주면 된다? 루트 2로 나눈 100이 되는 것이고요. Z1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그냥 기본파일 때 뭐가 된다? 임피던스가. 기본파는 그냥 4 더하기 3J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Z1이다 라고 하면은 R 더하기 J 오메가 1이니까 4 더하기 J의 3이 된다. 그럼 얘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4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에다가 루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계산하면은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뭘 넣습니까? 5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누기 5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곱하기 저항 4를 해주면은 P1은 쉽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P3를 구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I3는 V3 나누기 Z3의 제곱에 R이 된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니까 V3 같은 경우는 전압 중에서 3고조파 전압이니까 50 루트 2를 뭐로 해주면 된다? 루트 2로 나눈 거죠. 자, 52에 50 나누기. 자, 여러분들이 Z3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3고조파일 때 임피던스예요. 그럼 3고조파는 주파수가 몇 배다? 3배가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 오메가가 얘기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2파이 F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F가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오메가가 몇 배가 된다? 오메가 자체가 3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말은 뭐가 됩니까? 오메가가 3배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3옴이 몇 배가 되었다? 3배가 되었다. 그럼 우리가 잘 구해야 됩니다. Z3는 어떻게 된다? Z3다라고 하는 거는 저항은 변하잖아요. 저항은 변하지 않는데 오메가가 들어있는 리액턴스 성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j2의 9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크기를 구하면은 4의 제곱에 더하기 9의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루트를 내줘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4의 제곱에 그리고 9의 제곱에 루트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한다? 제곱을 하고 4를 곱한다. 그리고 나서 더하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된다. 그래서 P1을 계산을 하면은요, 1600, P3를 계산하면은 대략 103W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값이 답이 되는 거죠. 1703W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는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냐면은 우리가 비정연파 같은 경우는 뭐 3고조파, 4고조파, 2고조파 주파수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파수가 변하게 되면 이 오메가 값이 어떻게 된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파에서는 요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N고주파가 되었다 하면은 여기에 뭐가 곱해진다? N이 곱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RC 직렬도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가 RC 직렬 기본파일 때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R-J 오메가 C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구했는데 만약에 N 고주파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메가 앞에 N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N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구할 때도 요 N까지 고려를 하라. 이 정도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할게요.